지금 있는 과정 중에 미중 러시아의 권력자들은 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러시아가 그동안 초기에 배짱을 튕기면서 마스크도 수출하고 방역키트도 지원하면서 세계인의 친구 노릇을 하려다가 큰 코를 다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불과 2주 만에 4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확 생겨버렸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네, 러시아가 확진자가 생겨서 좋아요가 아닙니다. 네, 방송에 대한 좋아요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게 수도에서 집중적인 감염 사태가 생기면서 모스크바가 공식적으로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새끼들은 정말 무책임해. 어? 각국의 지도자라는 놈들이 뭔 건수만 생기면 뒤로 숨어요. 푸틴 너도 그럴 줄 몰랐어. 그리고 언론은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자국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사실 치료를 못 받고 있는 또는 러시아의 감염 사태를 두려워하는 애들이 유럽은 더 무서우니까 못 가고 만만한 중국으로 아무르강을 건너서 흑룡강성으로 막 들어가고 있대요. 그 숫자가 원래 거기는 이제 밀무역도 하고 육로로서 왔다 갔다 하던 데기 때문에 원래 관광객만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몇천 명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이제 이 안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서 흑룡강성 쪽에 확진자가 확 늘어나니까 이걸 갖다가 중국이 대놓고 이제 막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안 막아져. 너무 넓어가지고. 어, 어, 그래서 그냥 미립국 형태로 안에 들어오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흑령강성의 일종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경찰력을 동원하면 이게 이제 국가 간에 좀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뭐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강제로 체포했다 이러면 이제 대번에 당국에 항의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경찰이 현상금을 걸고 민간인한테 러시아 미리국자를 잡아오세요라고 해갖고 현상금을 붙였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인 잡으러 다녀. 숨어있는 러시아인 잡으러 다녀. 그래갖고 인도에서 현상금을 받는 거지. 정부에서. 네.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해갖고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잡으러 가서 환자를 잡았는데 얘가 환자면 어떡하지? 현상금 사냥꾼이 러시아인을 잡아왔는데 잡아온 놈이 환자였어. 그래갖고 사냥꾼이 그거 옮으면 어떡하지? 돈 벌러 갔다가 더 확산이 막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거를 정책이라고 꺼내놓는 그 당국자의 어떤 그 아이디어 수준?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문제는 흑령강성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이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미립국은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전략 중요한 거는 강서성. 강서성, 저장성 주변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요. 상하이하고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 이 강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광동 지역 바로 옆에 해변 쪽으로 붙어 있는 게 저장성이에요. 여기 대표적인 도시는 항주가 있죠. 그리고 강서성에는 상하이와 소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 안에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상해로 몰려들고 있고 상해 병원에 호흡기 관련한 환자들이 늘고 있다. 근데 정부는 이걸 코로나로 뭐랄까요? 어, 통계를 안 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사실 이 지역은 장강벨트의 끝입니다. 장강을 통해 가지고 장강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부품 공장들이니까 중국의 첨단 산업들의 자동차 부품, 반도체 부품, 기계 부품 같은 것들이 상류 지역에 위치를 해요. 이게 이제 허베이, 후베이죠. 지금 문제가 됐던 우한 지역도 여기에 소속이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부품들이 내려와서 강서성, 광동성 주변에서 조립이 돼가지고 이게 해외로 수출되는 게 중국의 중요한 산업 구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걸 되살리기 위해서 강제로
지금 출근령, 등교령을 내려가면서 이거 무리한 공장을 가동을 시키고 있거든. 근데 지금 이거를 사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중국에 물건을 신청한 사람은 없는데 더 놀리게 되면 공장 시설이 멈추니까. 그리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값을 대준 거예요. 이거를 물건은 어떻게 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만들어라고 원자재 값을 대주고 공장을 가동을 시킨 겁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간과한 거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물건을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언젠간 팔리겠지라고 하는데 공장 입장은 생산하는 비용보다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 제품이 쌓이고 쌓여갖고 공장을 가득 메우고 주변 공터를 가득 쌓아놨어도 아직도 계속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처음에 제품을 폐기를 했어요. 만들어낸 제품들을 멀쩡한 새 제품들을 땅에 파묻거나 불태우거나 폐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금을 보내 물건을 더 만들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업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거 원래 중국식 경영 아니에요? 그렇지. 중국식 경영인 거야. 음. 일단 투여된 자금으로 공장을 돌렸다라는 실적만 있으면 이 제품을 못 팔아서 생기는 어떤 피해라든지 거기에 대한 폐기 부분은 정부의 탓이 아닌 거지. 기업의 탓인 거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재료는 국가가 대준 게 맞아. 근데 못 팔아서 생기는 창고비를 비롯해서 거기에 자기가 투여한 각종 자신의 투자 비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제품을 때려 부시다가 이제는 생산 기계를 때려 부시거나 공장에 방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방화는 왜 해요?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해야 더 이상 만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공장은 불을 내고 자기 기계를 직접 때려 부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못 만들어라고 들어 눕고 있다고. 이게 중국 현재 제조업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요. 네. 중국 반도체가 이제 핵심 품목이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경제 전쟁의 최우선 항목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한국을 따라잡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잡기 위해서 남몰래 연구를 했었나 봐. 그래서 50조 이상을 때려 박아가지고 이제 이 공장을 한 2달 쉬다 다시 돌렸죠. 그러면서 시진핑이 자랑스럽게 뉴스에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적충 반도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데 기판을 더 이상 세밀하게 못 파면 그 반도체 위에 다른 반도체를 덮어요. 그래서 그만큼 용량을 늘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2겹, 4겹, 60겹, 120겹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계속 두꺼워지는 거지. 반도체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지게끔 쌓아 올리는 게 기술인 건데 시진핑이 자랑스럽게 나와서 우리가 128겹짜리 이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을 다 따라잡았다. 라고 자랑을 했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 그 다음날 삼성에서 우리 지금 182겹 나왔어. 라고 바로 발표를 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를 거지를 만들어 버렸죠.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시도하고 있었던 기술 굴기 내지는 그 새로운 어떤 그 한국이나 미국 기업의 기술 도전 자체에 중요한 뿌리가 사실은 그들이 한국 제품의 하청을 통해서 배운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빼다가 지네가 개발해갖고 우리를 앞선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무리였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휴대폰들이 한국 삼성을 따라잡는 화웨이가 한국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었네 이러고 난리를 쳤지만 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시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끊어져 버렸어요. 6개월마다 나오던 신제품이 이제 1년 반에 하나씩 나올 정도로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끝나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카피를 했거든. 삼성이나 LG의 제품을 카피를 해가지고 그걸 비스무리하게 만들면서 업그레이드 속도를 따라왔어요. 삼성이 6개월 걸릴 걸 지들은 한 달, 2달 만에 하면서 우리 기술력 이 정도지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카피가 됐던 거야. 근데 그걸 딱 끊어버리고 이제 니들한테 부품 기술 안 줄 거야. 원천 기술 안 주고 우리 베트남 가서 할 거야. 가버리니까
이제 새로운 뭔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 기술을 실제 개발해낼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첨단 산업이 닥친 위기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부품이 됐던 뭐 단순 제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 공장들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공장 업주들이 야 이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재고를 끌어안느니 나 안 하겠어 하고 때려쳐버려 라는 상황 하에서 자기 공장에 방어를 할 지경에 일어났다는 거는 중국 제조업은 이제 몰락이다. 이제 해외에 있는 수요가 풀려가지고 중국에 간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제품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제품을 다시 재생산하기도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중국이 가진 방역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재감염이 본격화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본격화되는 재감염은 절대 알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증거를 갖다 밀어도 아유 우리는 재감염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식으로 이 통계 공개 안 하고 걸려서 죽으면 치료하고 살면 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억지로 끌고 나갈 거예요. 정보를 완전히 의료 관련된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공개를 했다가는 늑대 소년 중에서도 최악의 그 늑대와 양치기 소년 중에 최악의 양치기 소년 되는 거거든. 그래서 두 번 속였는데 예? 한 번은 없다라고 속였고 한 번은 치료됐다고 속였는데 우리 또 나왔다라고 거짓말하면 이제 돌 맞아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냥 공으로 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중국의 물건하러 바이오 못 들어갑니다. 중국 경제 제조업은 끝나는 겁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근데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이탈리아가 뭐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뭐가 있어? 이탈리아는 제조업을 중국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중국하고 연결관계는 서로가 말하자면 큰 집이 돌아가야 작은 집 물건이 팔리는 구조였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큰 집이 되살아나더라도 지금 작은 집한테 물량 나눠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부 유럽하고 중국의 관계는 사실상 끊어졌다라고 봐야 되죠. 네. 지금 뭐 유럽에 있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단체가 모여서 중국에 1,000조 원 이상의 아니 7조 달러? 7천조 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돈은 못 받아내겠지만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외교적인 경제적인 교류는 사실상 끊어지게 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이 끝장나면 우리도 끝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아까 막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생산하는 거 다 중간재라고 우리가 쓰려고 만든 거야. 우리가 쓰려고 우리가 우리 제품 만드는데 위탁 주려고 보낸 거기 때문에 우리 공급 라인은 문제가 없다니까. 중국 아니면 딴 데 가서 만들면 돼요. 삼성의 브랜드를 사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아니야. 삼성 중국에 들어가는 매출과 우리나라의 매출과 수출 다 중간재란 말이야. 중간재. 우리가 만들어서 그쪽에 판 거고 거기서 완성시켜서 파는 영업도 우리가 하지 걔네가 안 해. 예? 삼성이 중국에서 만든 휴대폰이 중국제냐고 한국제라고 인정을 받으니까 팔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의 70%가 중국에 들어가는 게 중간재예요, 여러분. 네. 소비자나 이런 건 아직 뚫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초코파이나 뭐 바나나우나 농심 신라면 정도 일부 들어가는 선에 그치는 거고요. 주력 지금 교육 제품들은 중간재였다는 거. 그리고 그 중간재는 우리가 쓰려고 만들었고 수출했고 수입했다는 거. 네. 그렇게 돼서 중국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네. 미국 중부 지역의 노동자들이 공장 재개 요구 시위를 강화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메인입니다. 보니까 빨간머리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앞에서 공장을 개방해라, 산업을 돌려라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시킨 거죠. 대놓고 관제대모를 하는 겁니다. 네. 특히나 중서부 지역에 대한 그 해제 봉쇄를 요구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러스트 벨트라는 거예요. 뉴욕이나 LA는
안 열어도 상관없어. 거기 있는 사람 트럼프 안 찍어. 근데 중부 지역에 있는 자동차나 뭐 이런 거 하는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은 트럼프의 오래된, 사실상 트럼프를 미겨 살려야 되는 사람 지지층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공장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도 사실 멈추지 않았어요. 이 러스트벨트 안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이런 데 있는 노동자들은 지금 자동차 안 만들고 마스크나 산소호흡기 만들고 있어요. 트럼프가 돈을 주고 지금은 위험 상황이니까 이거 만들어 주셔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돈 주고 물건을 시켜갖고 만들어. 중국이랑 똑같은 짓을 해요. 트럼프가 좀 난 거는 그 물건을 받아서 사주기까지 하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자동차 만들던 사람이 산소호흡기 만들면서 월급은 받아가고 있으니까 불만이 덜해. 근데 뉴욕의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짓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공장을 돌려줘야 될 이유는 뭐냐면 120만 원씩 나눠준 것 갖고는 생존 유지가 안 돼요. 이 중서부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 이게 다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딴 동네에서 돈 벌어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무 짓을 안 해도 월세로 나가는 돈이 한 달에 7, 80만 원 이상 평균적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장이 멈춰도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빨리 재개를 안 해주면 바로 거지가 된단 말이야. 평균 미국인들의 1인당 저축률이 50만 원이 안 됩니다.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 세계 글로벌 부자들의 60%가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있는 일반 서민들은 50만 원도 없다고 주머니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면 죽으니까 굶어 죽거나 코로나 걸려 죽거나 굶어 죽는 거 100%고 코로나 걸려 죽는 건 30%인데 에이씨 일단은 돌리고 봐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이 와중에 우리 이제 검사 키트 50만 개 넘어가자마자 트럼프가 방위분담금 갖고 다른 말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팩트를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50만 개를 수용해 간 데가 그 메릴랜드 주지사입니다. 네. 그 호건 주지사. 자기가 한국 사위라고 얘기를 하는 호건 주지사가 그 유미 여사 그러니까 나주분이죠. 우리 유미 여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랩지노믹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50만 개를 확보를 한 거예요. 그거 확보한 걸 가지고 이제 그 메릴랜드에 도착을 시켰고 그래서 메릴랜드 안에서 이 호건 주지사의 지지율이 80%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야, 외국에서 키트만 사와서 80% 올랐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90%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근데 65%밖에 안 돼, 젠장.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같은 공화당이에요, 이 주지사도. 트럼프가 우리 호건 주지사를 연락에 욕하고 다니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 있었냐? 미국 사람도 있는데. 심술맞아. 이 펜스한테 얘기 좀 해보지 그랬어. 내가 얼마든지 그 해갖고 나눠줄 수 있는데. 너 뉴욕에 안 줬잖아. 많이 있다 그러면서 뉴욕에 구호물품 안 보냈잖아. 네 말 잘 듣는 사람한테만 보내면서 독자적으로 우리 호건 주지사가, 우리 호건 사위가 그거 했다 그래서 지금 막 거기에 대고, 비토를 놓고 있는 거지. 같은 당인데. 그만큼 이게 질투도 질투지만 정치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 정도 역량이면요, 주변에 있는 4개 주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량을 커버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유명사가 많이 왔다 가기도 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FDA 통과를 위해서 주지사가 힘을 써가지고 정식 통과를 해서 미병원 어디서 쓸 수 있는 물량의 50만 개 키트를 확보한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키트가 다 가짜는 아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태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트럼프의 작전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막 그 확진자 수가 수십만에 이르고 사망자 수도 이제 만 단위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이 확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망률, 치명률을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숫자를 검사를 했고 그 검사를 국가가 돈을 비용을 들여서 했고 확진자를 이만큼 찾아냈다. 근데 사망자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검사 수와 확진자 수를 막 늘리고 있다는 거죠. 실제 미국산 키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맹물만 떨어뜨려도 양성으로 나오는 키트들, 불량 키트들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산에서 수입해갖고 간 빠른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핵산 키트들은 최소 30에서 40% 이상이 불량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미국에 있는 의료 보건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게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인 거야. 검사를 해봐서 당신 양성입니다 해주는 것까지는 국가가 해줬어. 의무는 거기서 끝이야. 그럼 내가 양성인데 아무 증세가 없어요. 왜냐면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실제 내가 이제 그 무증상 내지는 얇게 앓고 끝난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집에 갑니다. 치료 안 받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양성으로 판정받아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2주간 격리돼서 호흡기를 끼고 들어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 돈 1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검사를 많이 했다는 것만 부풀리고 있는 거지 실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에 어떠한 예산이라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와중에 굉장히 불량한 키트들이 유통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확산 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찍어만 놓으면 이거는 나는 국가가 의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밀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중국제 그 키트들을 수만 개를 그 대학에서 갖고 와가지고 실험용으로 진단을 하다가 이거를 전부 다 반품 처리를 해버렸어요. 왜? 안 맞아. 들쑥날쑥이야. 양성이 음성 나오고 음성이 양성 나오고 도대체 이 기준이 뭔가 싶을 정도로 엉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검출을 위해서 이제 키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검출 시약이 있잖아요. 검출 시약이 전부 다 변질이 돼가지고 색깔이 변한 상태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현장에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검출 시약 자체가 색깔이 변했다는 거는 이미 그게 균에 노출됐다는 거야. 제대로 된 생산 관리가 안 됐다는 거지. 이런 과정 중에 메릴랜드가 안정적인 키트를 확보했고 이걸 통해 가지고 감염을 최소화시켰다라는 얘기가 트럼프는 너무 듣기 싫은 거지. 왜? 메릴랜드는 워싱턴 옆에 붙어 있거든요. 워싱턴이요? 워싱턴 DC요? 그러니까 아니, 수도 워싱턴 DC에 바로 붙어 있다니까 메릴랜드 주가. 그리고 이 사람이 꽤 유명한 정치인 집안 그 출신이래요. 우리 호건 양이. 그리고 동생도 현역 의원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 명문가야. 뭐 케네디까지는 안 되더라도 꽤 미국 안에서는 정치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인천 정치 유지 비슷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떠버리면 차기 공화당 대선이라든지 이 당내 구도에 있어서 이거 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종의 정책에 대한 질투심을 트럼프가 벌써 이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훌륭하신 분이 총각이시면서 우리 그 이혼했던 애도 있었던 우리 나조 출신 유미 언니를 만나서 결혼한 거는 정말 신의 선택인 거지. 유미 언니가 지금 이 양반 정치 생명 늘려놓고 지지도 지금 미국 내 주지사들 중에 1위로 끌어올려 놓은 거 아니에요. 네.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뉴욕지사, 네. 공화당에서는 호건 지사가 차기 유력 정치인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랍니다. 네. 아무튼 이런 미국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미국도 자체적으로 검진이나 검역을 강화하려고 하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왜 저기 메릴랜드 주지사 도와줬어? 라고 하는 일종의 반발 심리로 도와줬는데 방위분담금 협상 못하겠어? 5% 인상으로는 안 되겠어? 이러고 개김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협상을 진행 안 하고 계속 뭉기적거리고 뒤로 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목줄을 잴 수 있는 결정적인 몇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게 금년도 인도분으로 돼 있는 무기들 인도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F-35라든지 단가 비싼 거 있잖아요. 공중급유기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정부가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 글로벌 워크죠. 우리 무인 정찰기 두 대가 총독께서 들어온 거를 우리 이 외놈 출신의 미국 대사께서 멋대로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정보 공개를 하는 바람에 아니 그 엠바고 해달라는데 왜 그걸 네 마음대로 내고 그러세요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한 사전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코로나 핑계가 되든 뭐 되든 미국 무기들 인수를 어느 정도 뒤로 미루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얘가 선수 친 게 아닌가라는 송 작가의 개인적인 내피셜이 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얍삽하군요. 올해 이제 매년 그래요. 매년 우리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무기가 10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8억에서 10억 달러 정도의 무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 분담금 협상 잘 안 되면 이거 다른 나라로 돌리거나 구매 인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딱 이렇게 던지면 이거는 지금 트럼프 미국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F-35 만드던 회사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요. 네. 2조 원씩 받던 기체를 7,500만 달러에 덤핑해서 물건을 던지고 있어요. 그만큼 물건이 안 팔려. 주문이 없어. 인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75%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도입을 굳이 무리해갖고 지금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걸로 갖고 코를 걸면 돼요. 지금 당장에 북한이 쳐내려온다? 뭐 남북 간의 전쟁이나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일본이 침공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도입 무기에 대한 부분은 언제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어차피 돈 주고 사오는 거니까. 이거 밀어놓고 이걸 협상 카드로 써야 된다고 봐요, 저는. 좋으신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F-35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기재부가 추경안 내면서 F-35 이런 구입 비용 예산을 아예 없애진 않고 미뤄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짐이 보이니까 지금 계약돼 있는 물건들 인도 시기를 땡겨가지고 막 갖다 밀어넣고 있는 거라니까 미국 애들이. 앞으로 뭐 미사일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도입 예정으로 돼 있던 기체들이나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 새끼들이 갖고 들어와서 납품하려고 들 수도 있어요. 혹시나 우리 안 살까봐. 그만큼 지금 있는 상황이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한국만큼 이렇게 무기 잘 사주는 클라이언트가 없는데 세계 4위야 우리가. 우리만한 데가 없는데 더군다나 사우디나 뭐 이런데 다른 나라들은 조금 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살까 말까 다른 나라로 바꿀까 말까 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꾸준하게 미제를 사줬는데 맞아. 트럼프 네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시죠. P형은 대선 통과하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낯짝 엎드려갖고 사정해야 된다니까. 투표하고 싶어? 하기 싫어. 속셈으로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지금? 아무튼 방위분담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카드를 갖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선 시작되는 11월 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너무 질척거리는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야. 너무 짜증나. 괜히 쓸데없이 전화해갖고 동생 잘 지내지? 나 이번에 그 북에서 편지도 받았어. 받은 적도 없으면서. 맞아. 거짓말 여자들이 쳐가면서. 제일 싫어요. 질척. 괜히 전화해갖고 나 봤지? 방역 최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 25분 통화하면서 나 겁나게 많은 얘기를 나눴다니까 이러면서 홍보 자료로 쓰는 트럼프 질척대지 마 이제 더 이상. 네.